올터 테이블에서 이름을 바꾸는 게 리네임이 있었고요. 리네임은 테이블 이름 변경, 컬럼 이름 변경할 때는 리네임 컬럼.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 변경할 때는 리네임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컬럼과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올터 테이블 add 다음에 그 컬럼을 추가할 때는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디폴트 값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 같은 경우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뭐 난널이라든가 프라이머리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컬럼을 add를 하면서 줄 수가 없어요. 아, 데이터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add예요. 그다음에 삭제하실 때 삭제는 좀 쉬웠죠. 삭제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나 혹은 그 제약 조건을 삭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alter 테이블 drop 컬럼을 삭제하실 때는 drop 컬럼 이름 그다음 제약 조건 삭제하실 때는 drop constraint 이름 그렇게 써주시면 됐었죠. 네, 그래서 rename, add, drop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전 시간까지 다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수정입니다. 수정은 modify예요. modify. 요 마지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는 수정. 수정은요, 한 가지예요. 정의를, 컬럼의 정의라고 하면 컬럼 이름 자체는 못 바꿔요. 컬럼의 이름을 바꾸는 건 리네임이 따로 있죠. 리네임이 따로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고 컬럼의 정의를 바꾸는 건데 컬럼의 정의를 바꾼다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하거나 기본값을 변경을 하거나 널 여부를 변경하거나 뭐 제약 조건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게 modify예요. modify. 모디파이를 사용하시는 문법은요, alter,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odify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modify 뒤쪽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뭐 기본값, 기본값 수정, 뭐, 그 다음에 뭐 제약 조건 수정 등등등 이런 것들이 뒤쪽에 더 올 수가 있어요. 물론 구분자 쉼표는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더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 alter 테이블 modify 다음에는 여기에 사용하시는 문법, 그 modify 뒤쪽에 사용하시는 문법은 create 테이블을 참조하시면 돼요. 우리가 create 테이블을 할 때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값,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은 필수고, 기본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제약 조건 설정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이게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모디파이에서 기존의 제약 조건을 수정하실 수는 없으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제약 조건의 내용이 뭐 8글자 이상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 내용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쓰면서
여기만 10글자 이상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모디파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 그거는 방법이 제약 조건을 삭제한 다음에 새로운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밖에는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이 뒤쪽에 alter, table, modify 뒤쪽에 나오는 구문은 create table에서 컬럼을 정의를 내리는 방법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modify는 이 modify는 제약 조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약 조건 내용 변경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제약 조건을 변경하실 때에는 제약 조건 변경은 첫 번째 기존 제약 조건을 삭제를 하고 두 번째 새로운 제약 조건 추가로 두 개의 단계로 하셔야 돼요. modify는 제약 조건의 정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약 조건의 정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modify를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데이터 타입의 그 크기가 부족할 때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글자 수가 10바이트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테이블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인설트를 하다 보니까 20바이트짜리 문자열도 삽입 인설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은 컬럼을 뭐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컬럼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10바이트를 5바이트로 줄이는 거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5글자 5바이트 이상인 데이터들이 없으면 그 데이터의 그 크기를 줄이는 거는 가능해요. 글자 수의 바이트를 줄이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5바이트 이상의 그런 글자 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을 10바이트에서 5바이트로 줄이겠다 그러면은 그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주로 모디파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자열의 길이가 더 커져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숫자 타입의 크기를 더 늘려야 되는 경우, 뭐 세 자리로만 생각했었는데 네 자리나 다섯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런 경우에 그리고 제약 조건을 변경하는 용도로는 모디파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삭제부터 그리고 추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 그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었어요. 스튜던트 테이블. 잠깐 좀 볼까요? 다시 한번. 네,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4개 컬럼이 있었습니다. ID, name, grade, email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레이드는 숫자 두 자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데이터는요. 그레이드에는 아직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늘리거나 줄이거나가 일단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죄송합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그레이드, 그레이드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넘버 1로 변경해 보세요. 요거는 줄이는 게 가능해요. 네. 근데 보통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는 거는 넘버의 크기를 줄이거나 바차트의 크기를 줄이는 거는 보통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늘리는 거는 실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넘버의 크기를 더 키워주거나 바차트의 크기를 더 키워주는 거는 보통은 그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줄이는 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줄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lter 테이블 이름은 student였었고요. 수정하겠다는 modify. 그 다음에 create table에서 사용하는 그 형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이 grade, 넘버 타입인데 한 자리로 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네, 그리고 컨트롤 N, 네, 컨트롤 N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네. 테이블 가서 볼까요? 테이블 가서 열 새로 고침. 열은 컬럼이라는 뜻이죠. 새로 고침. 그레이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자리로 바뀌었죠. 네,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두 자리 숫자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자리로 줄이는 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이라는 컬럼 볼게요. 학생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볼게요. 바차투인데 이 열 글자라고 되어 있네요.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어, 바이트가 아니라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라고 되어져 있고 널러블이 yes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난널 제약 조건이 없다란 얘기죠. 난널 제약 조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스튜던츠 테이블에서 네임 컬럼의 네임 컬럼을 아까 열 글자였죠. 스무 글자. 제가 바이트가 아니라 글자라고 했어요. 스무 글자까지 저장하도록 그리고 널이 되지 않도록 변경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수정이 성공이 되려면 modify가 성공이 되려면 실제로 스튜던트 테이블에 데이터의 이름 부분에는 널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널이 없죠. 그럼 널이 없으면 낱널이라고 추가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추가하는 거는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널이 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ter 테이블 이름, modify.
modify. 그다음 뒤쪽 내용 보세요. 뒤쪽 내용 보시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랜덤. 이거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문법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스튜던트 테이블 가셔가지고요. 열이라고 하는 탭을 보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임이 20 캐릭터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널러블, 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널러블 노라고 되어 있는 건 제약 조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해요. 어? 아, 그쵸. 여기 name is not null. 이렇게. 제약 조건 부분에서도 시스템이 만들어준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냥 열에서도 널러블이 노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아, 되셨을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DDL, 여기서는 DDL 중에서 올터 테이블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올터 테이블은 네 가지가 있어요. rename, add, drop, modify. 딱 요 네 가지. 올터 테이블 뒤쪽에 쓸 수 있는 거는, 이름 변경하겠다, rename, 추가하겠다, add, 그 다음에 삭제하겠다, drop, 수정하겠다, modify. 이렇게 네 개가 있다 하시면 되고, 이름 변경은 무엇을 변경할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제약 조건 이름. 그다음에 추가하겠다. 네, 컬럼과 제약 조건 추가. 삭제하겠다. 컬럼 삭제, 제약 조건 삭제. 수정하겠다는 컬럼의 정의를 수정하시는 겁니다. 컬럼의 정의를 수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컬럼 정의를 지정하는 부분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우리가 컬럼을 정의할 때 사용했었던 문법, 그 문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올터 테이블은 정리를 하고요. DDL 중에서, 자, 우리 DDL 몇 가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네 가지예요. create, alter.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공부한 거고. create table, create view, create user. 공부했죠? create table, create view, create user 우리 공부했고요. alter table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거는 truncate 그리고 drop. 여기도 drop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alter table 안에서 drop으로 쓰는 게 아니라 drop으로 시작하는 문장인 거예요. 그거는 DDL이에요, DDL. 이 두 가지를 다루지 않았는데 두 가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제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에서 요거 자 트렁케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케이트 트렁케이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트렁케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쓰시면 돼요. 세미콜론 쉽죠?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뭔가를 삭제하는 동작은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긴 하지만, 어, 문법은 굉장히 쉬워요. 문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트렁케이트 테이블 이름, 요거밖에 없어요. 트렁케이트 테이블 이름,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테이블을 삭제하는데, 테이블에 모든 행들을 삭제를 해요. 테이블의 모든 행들을 삭제를 하고 주의하실 점 롤백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DML을 다룰 거예요. 이 DDL을 끝낸 다음에 DML을 다룰 건데 DML에 delet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썼던 적 있죠. delete from
하고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널 지우려고 아니면 중복되는 값 지우려고 delete from이라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넘어왔는데 delete와 truncate의 차이점은 truncate는요. 테이블의 모든 행들을 삭제하는 DDL이에요. definition language예요. definition language는 롤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웠다가 다시 되살릴 수가 없어요. 지웠다가 다시 되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delete는 나중에 우리가 커밋만 하지 않았으면요 롤백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어, 나중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테이블 한번 해볼까요? select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 select from student student 테이블이 컬럼이 4개가 있었고 이렇게 데이터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죠. 뭐 개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음, 데이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truncate 테이블 이름만 쓰시면 돼요. 수튜, 런치, 그리고 실행. 잘렸다라고 나오죠. 메시지가 잘렸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쭉 하고 찢어버리는 거. 이게 잘라내는 거를 트렁케이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숫자에서 소수점 이하 어디에서 버려버리는 거. 그 함수 이름 기억나세요? 트렁크. 트렁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트렁케이트. 자르다. 잘라서 버려버리다. 몇 번째 자리에서 잘라서 버려버리다. 이게 트렁케이트거든요. 트렁케이트. 응.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이 있는 페이지를 쭉 하고 찢어서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트를 한번 찢어버리면 그 찢은 거를 복구를 할 수가 없죠. 테이프로 갖다 붙인다고 해도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찢어버리면. 근데 딜리트한 거는 지우개로 지운 거는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고 되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딜리트는 지우개로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렁케이트는 그냥 쭉 하고 찢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구가 되느냐, 복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렁케이트 테이블은 DDL이기 때문에 커밋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데이터들은 삭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남아 있죠. 테이블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거랑 비교하실 거는 드랍 테이블이에요. 드랍도 쉬워요. 드랍 테이블. 근데 드랍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생략,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 어,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 여기서는 S예요, S. S입니다. S.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키워드입니다. 전부 다 키워드여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츠.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purge. 요것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드랍 테이블 이름. 드랍 테이블 이름.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 드랍 테이블. 그 다음에 스튜, 런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컨트롤, 엔터. 자, 이번에는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테이블이 삭제가 된 겁니다. 테이블이 삭제가 된 거예요. 트렁케이트는 테이블을 찢어서 버려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랍은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삭제가 됐는지는 우선 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접속 탭에서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이블 찍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스튜던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됐죠? 근데 완전히 삭제가 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삭제가 된 건 아니에요. 자, 요 접속 판넬에서요, 쭉 마우스 드래그 해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여기 뭐 있어요? 휴지통 있죠, 휴지통. 그죠? 휴지통에 뭐 있어요? 스튜던츠라고 있죠, 스튜던츠. 맞아요? 네. 일단은 휴지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단은 휴지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랍 테이블은 어 그러니까 테이블과 같은 그런 객체를 그 휴지통으로 집어넣는 그런 문법이에요. 테이블을 삭제하실 때에는 테이블을 삭제하실 때에는요. 정말 휴지통에서까지 지워버리겠다. 휴지통에서까지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purge. 어? 옵션이 없군요. 이 휴지통 밑에 있는 테이블 이름 있죠. 휴지통 안에 있는 테이블 이름까지. 그래서 student, purge student. 어? 잠시만, 이거 아닌가? purge all. 제가 좀 잘못 purge, 여기 students라고 하는 걸 볼게요. 원래 이름은 스튜던츠고 드랍으로 삭제가 됐고 테이블이었었고 오브젝트 네임은 이거다. 얘가 오브젝트 네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퍼지 테이블까지 쓰겠습니다. 퍼지 테이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튜던츠 퍼지 테이블 스튜던츠 예, 이러니까 테이블이 비워졌습니다라고 나오죠. 테이블이 비워졌습니다. 이제 휴지통을 새로 고침해 보시면, 스튜던츠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드랍 테이블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휴지통, 리사이클러인가요? 리사이클러. 네. 휴지통으로 옮기는 기능이고요. 휴지통에 버리는 기능이에요. 휴지통에 버려버리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퍼지 테이블입니다. 예, 테이블 쓰는 거를 깜빡하다니. 이런. 퍼지 테이블은 휴지통에 있는 휴지통의 테이블 객체를 완전 삭제를 하시는 게 퍼지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이 purg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을 때와 쓰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이거를 이해하시면 드랍 테이블은 테이블이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purge 테이블은 휴지통에 있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다. 이 개념을 아시면
drop 테이블에서 퍼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왜 사용이 되는, 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가 예상이 돼요. drop 테이블 이름을 쓰시고요. 테이블 이름 뒤쪽에 퍼지까지를 쓰시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완전 삭제를 해버리는 게 퍼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테이블 중에 뭐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우리 EX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장을 한번 해보죠. drop 테이블 EX TEST. 제가 이렇게 만든 테이블이 있었어요. EX 테스트라고. 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EXTEST 하고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 드랍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자, 하기 전에 뒤쪽에다가 purge 붙이고 세미콜론.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메시지는 똑같이 나와요. 무슨 테이블 이름 무엇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새로 고침해 보시면 EX 테스트 없어진 거 보이고요. 없어진 거 보이고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가볼까요? 휴지통 새로 고침해 보세요. 휴지통 새로 고침해 보시면 휴지통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퍼지까지 쓰는 경우 이렇게 퍼지까지를 쓰는 경우는 테이블을 휴지통으로 버리지 않고 바로 완전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딜리트하면 삭제죠. 그죠? 근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하면 휴지통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완전히 삭제가 되죠. 그런 퍼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를 좀 볼게요.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자, 이 부분은 우리 TBL 1번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TBL 1번이 제약 조건이 아, 제약 조건 이름을 좀 알기 쉬운 걸로 우리가 만들었던 걸로 한번 좀 볼게요. TBL 2번. TBL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BL 2번 보시면은요, 제약 조건들이, 어, 전부 다 제약 조건 이름들이 TBL 2번이라고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개의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런 테이블이 있었어요, 저는. 얘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 삭제하기 전에 메타 테이블 한번 좀 볼게요. select constraint underscore name from user constraints 그다음에 where 컬럼이 좀 길어서요. 그죠? constraint name이 like TBL 2번으로 시작한다. 퍼센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개가 있었어요. 네 개가 있었죠. 그죠? 제약 조건들이 관리가 되고 있었던 제약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관련된 테이블 이름까지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테이블 네임이었나? 제 기억이 맞다면 네. EX 테이블 2번 테이블에는 이렇게 네 개의 제약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 자, 요거 보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드랍 테이블 그 다음에 EXTBL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냥 요렇게만. 그러면은 휴지통으로 들어가겠죠? 컨트롤 엔터 휴지통으로 들어갔어요. EXTV의 리더는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위쪽에 있는 그 셀렉트 문장 다시 한번 그렇군요. 다 사라져 버리는군요. 네. 관리되는 메타 테이블에서도 얘네들이 다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됐네요. 캐스케이드가 관련된 것들을 아,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요거는 포린키. 죄송합니다. 포린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포린 키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요건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요걸 가지고 설명드릴 게 아니라, 음, 우리 EMP 테이블이 있고 DEPT 테이블이 있었죠? DEPT 테이블이 뭐가 있었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었고, EMP 테이블은, DEPT 테이블을 참조해요. 포린 키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DEPT를 먼저 삭제를 해버리면, EMP가 DEPT를 참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좀 약간 착각을 했었는데, 부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부서 테이블이 10번, 뭐, 어카운팅 20번, 뭐, 세일즈 이런 식으로 부서 테이블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원 테이블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직원 테이블이 부서 번호를 참조합니다. 참조하죠. 그죠? 자, 이렇게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을 때 부서 테이블을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포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삭제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아,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제가 좀 예제를 좀 잘못 만들었고요. 요 부분은 쉬운 시간이 돼서 우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테이블이 있으니까 어,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리고 캐스케이드 요 내용은 다음 잠깐 쉬었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잊어버리세요. 허지까지만 기억하시고 허지까지만 좀 기억하시고 15분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0분에.